안녕하세요. 할머니의 그림책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할머니의 그림책 이야기 박완석 작가님의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박완석 작가님의 동화집 자전거 도둑에 실려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줄거리를 보면요. 교장 선생님 1분, 선생님 3분, 학생이 66명인 산골 초등학교의 문 선생님은 가을에 도시로 수학여행 가는 비용 마련을 위해 학생들과 닭을 기릅니다. 이 마을은 기름지고 가뭄을 타는 일이 없어 집집마다 먹고 살만 해서 여행 여비쯤은 집집마다 마련할 만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긍지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문 선생님이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 중에 본매는 오빠인 한매가 초등학교 시절 만든 닭장에 2마리의 닭을 넣었습니다. 지금은 읍내 중학교에 다니는 2학년 학생인 오빠가 초등학교 시절 닭을 기를 때 본매는 달걀을 몰래 훔쳐서 삶아먹고 알밤을 얻어맞고 울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오빠는 본매가 닭을 기르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본매는 선생님께 오빠의 일을 고해 바쳤습니다. 문 선생님은 한매를 기다려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한매가 도시에 갔을 때 민박한 집에서 깜짝 놀랄 재주 부리기 쇼라는 걸 TV로 봤습니다. 거기서 한자리에서 달걀을 130개나 먹는 아저씨를 봤는데 100개를 넘게 먹고 나서부터는 삼키기가 괴로워 흰자위는 입 아기로 줄줄 흘리면서 목을 괴롭게 빼고 억지로 먹는 것을 보고 민박한 집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재미나 하는데 한매는 울고 싶었다고 합니다. 여행비가 된 암탉이 낳은 소중한 달걀은 도시 사람한테는 마구 천대받고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한매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처럼 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구경이 도무지 재미가 없고 한매를 업신여기던 도시에 대해 안갚음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지무지한 부자가 되든지 권세를 잡든지 유명해지든지 해서 도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자신을 우러르고 제 말 한마디에 벌벌 떨게 해서 안갚음을 하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달걀을 천대하는 것을 구경하며 손뼉치고 깔깔대던 도시의 아이들, 어른, 모든 사람들에게 안갚음을 해야겠다고. 그래서 한매는 닭을 길러 달걀을 팔아 노자 삼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고 선생님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은 너무 인색하게 갚아주는 것도 안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갚을 건 없다. 달걀은 달걀로 갚아라 라고 충고해 주십니다. 달걀은 달걀로 갚는 방법으로는 여행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도시 아이들을 한매의 두매상골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아이들에게 그들이 보고 배운 달걀과는 전혀 다른 달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한매가 도시에 가서 본 쓸모가 전혀 다른 달걀을 배웠듯이 먹기 대회에 사용되는 달걀이었죠. 사물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물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쓸모에 대해 골고루 알아두는 게 좋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시 아이들에게 웃음거리로 삼던 달걀이 얼마나 값어치 있게 쓰여지는가를 알려주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매 스스로가 자신이 가진 것, 즉 자연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시골은 도시에 없는 훌륭한 자연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런 줄거리인데요. 투사라고 하나요? 스스로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마치 상대가 느낀 것을 착각하는 것이죠. 느낀 것이라고. 한매는 자신이 스스로 시골을 업신여기고 있기에 도시 사람들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한매의 생각을 올바르게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시골뜨기보다는 서울뜨기가 더 잘났다는 마음이 있으면 걔네들이 의시될 테고, 시골뜨기나 서울뜨기나 각각 길들인 환경이 다를 뿐 어느 쪽이 못나거나 잘나지 않았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결코 걔네들은 의시되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매가 어느 포인트에서 착각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짚어주시니 한매는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흔히 하는 착각이겠죠. 마음은 내 것이라서 그 어떤 것도 외부에서는 내 마음을 어쩌지 못합니다. 무시할 수도 없고 존중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나 자신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나 자신에게 하고 있는 것을 상대가 하고 있다는 착각을 종종 합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나를 무시한다고 해도 내 스스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무시당할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생각의 바탕에는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나의 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마다 자신만의 프레임, 색안경을 끄고 이 세상을 보기 때문이지요. 편견이라고도 하지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꽤나 어렵지요. 그래서 판단하기 전에 항상 이것이 정말 나의 생각인가를 진지하게 성찰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태어나서 살면서 어딘가에 영향을 받은 그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세팅된 채로 그 소프트웨어를 내 생각이다 착각하면서 아바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어떤 가치관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주위에 괜찮고 멋진 삶을 살고 있는 분, 아니면 책 속의 인물이든 그들을 보면서 나만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내가 원하는 좋은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저 세팅돼서 떠오르는 대로 내 마음에 드는 삶이 아닌 엉망인 삶을 살게 되고 나이가 들어 이게 아닌데 하면서 지나간 세월들이 후회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우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는 각각 자신만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토마토와 사과를 비교할 수 없는 것과 같죠. 토마토는 토마토대로, 사과는 사과대로의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각각의 선호도나 취향은 있을 수 있지만 취향은 있을 수 있지만 고유한 가치가 있고 각각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처럼 모든 존재는 자신만의 가치가 있는데 다른 것은 가치가 있다고 보고 부러워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못 알아본다면 너무나 슬픈 일일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가치 있게 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가치 있게 봐주기를 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시골은 자연이, 도시에는 문화가 있지요. 선호는 있을 수 있지만 더 우선인 것은 없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라더군요. 보통 인간은 한 대 맞으면 세 대로 돌려준다나 봐요. 그러니 한 대는 한 대로만 돌려줘라. 그런 뜻이 된대요.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때 우리는 내가 좀 괜찮네 하면서 뿌듯해지고 행복해지고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당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스스로는 속였다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에서는 거짓말, 나쁜 짓을 다 알고 있어서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자존감이 내려가면 스스로 올리지 못하는 자존감을 외부에서 얻기 위해 인정 중독에 걸린다고 하죠. 인간은 스스로가 한심한 인간이라는 생각으로는 너무 비참해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스스로에게 당당하게 살고 나의 색안경을 없애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되어야겠어요. 감사합니다.